안녕하세요. 9월 28일 모닝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권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업종 3분기 프리뷰 자료들을 발간을 했는데요. 우선은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의견을 유지합니다. 2022년도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 보험업종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대비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말 대비해서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이제 거의 25% 가량 빠진 거를 대비하면 이제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위기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익이 YOY로 이제 20% 넘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실적 모멘텀까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실제로 큰 폭의 강세를 시현을 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 손해보험사의 이익 모멘텀은 둔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부진한 실적을 시현을 했습니다. 보험이익 쪽은 양호했었는데 이제 그 주식시장과 금리 변동에 따라서 변액보증 손익이 큰 폭으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히 대규모의 처분이익도 없었고요. 하지만은 이런 생명보험사의 처분이익 실현이 이번 3분기에는 이제 가시화되지 못했지만 4분기에는 좀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분기는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처분이익들이 4분기로 지연됨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 자체가 좀 약화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하반기 보험업종에 대해서 포지티브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재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측면에서의 방어적 실적 흐름 여전히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모두 다 부채 듀레이션이 길다라는 측면에서 이자차 스프레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4차 이익의 이제 핵심 지표인 장기 위험 손해율, 특히 이제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장기 위험 손해율 개선 추이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험업종의 상대적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반기에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밸류에이션이 확대되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 평가 손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험사들은 만기까지 채권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회계 개정상 이제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그 회계상 자본 자체가 빠르게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고 최근에 이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감안할 때 3분기도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을 뜻하는 RBC는 감독원의 완충 방안 시행에 따라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회계상 자본이 급감하는 경우 결국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들이 커질 수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나 보완자본을 발행을 할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 이제 중소형사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일루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보완자본 발행 역시 최근에 시장의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한 몇몇 중소형사들의 보완자본 발행이 대부분 이제 흥행에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7%가 넘는 금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발행이 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조달 비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회계상 자본에 대한 이슈 등이 하반기에 중소형사 들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상반기에는 보험업종 최선호 종목으로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삼성생명을 관심 종목으로 신규 편입을 합니다. 3분기까지 실적이 별론데 왜 편입을 하느냐 하면 결국 4분기에 예정돼 있는 처분이익을 통해서 실적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고 내년이 되면 IFRS 17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때 생명보험사들은 이런 해약환급금 준비금 또 배당 재원 관련된 이슈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즉 세븐틴 전환 이후에 증가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 지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내년에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이제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현대나 DB 같은 경우가 PB 기준으로 해서 0.7배 수준에 있어요. 반면에 이제 삼성생명은 0.5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부분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갖고 있다 보니 상반기 지난해 말 대비해서 자본이 거의 50% 가까이 줄었어요. 반면에 이쪽은 10에서 20%밖에 안 줄었거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0.5배를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0.3배 수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격차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채권 평가 손실은 내년이 돼서 IFRS 17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부채 평가 이익으로 상당 부분들이 다 상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험 요인은 아니다. 회계상 위험 요인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사의 3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감소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8월 달에 집중호우로 강남 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풍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이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엑소웨이를 히트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재보험 가입을 해서 해당 이벤트당 최대 손실액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145억 건당 이익권 손보사들이 7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히트를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이만큼이 자동차와 일반 보험 손해율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청구 들어온 게 반영이 된 거예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3.1%포인트 YOY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 보험은 7.6%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3분기에 그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하게 된 핵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기가 되면 일반 보험 손해율 이슈는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계절성이니까. 하지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의 인하 부분들이 올해 4월 달에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최소한 2023년까지는 손해율이 YOY로 상승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인담보 신계약은 성장했습니다. 워낙 그 사이에 부진 속에서 소폭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신계약비 지출 증가로 이제 사업 비율은 0.1%포인트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컨센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절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고 실적 발표 자체가 주가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합산 비율 측면에서 변곡점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보손해율 때문입니다. 자보손해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제 2020년 2분기 이후로 계속 YOY로 합산 비율이 개선되던 흐름들이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상승으로 전환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쪽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보험의 이제 실적 모멘텀은 이제 4분기로 지연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회사들이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반기에 부동산, 대체자산 등을 처분을 해서 배당 지원을 확보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시기가 3분기가 아니라 4분기로 지연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4차 이익 자체는 손해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손해율이 개선이 되면서 증가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쪽도 이번에 신계약, 보장성 신계약 AP가 7.4% 증가하면서 신계약비 부담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비차익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4차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이익은 8.0% 감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액보증 손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비로는 축소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며칠 안 남았지만 이 남아있는 주간에 주가와 그 다음에 그
그 금리의 움직임이 사실은 이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될 겁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변액보증 손익은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오히려 소폭 플러스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최근 주가가 급락하고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주 말까지 해서 금리가 더 급등을 하고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다면 저희가 예상한 실적 추정치를 추가적으로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3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별한 처분이 기여가 없습니다. 이제 4분기로 대부분 지연이 됐기 때문에 역마진 부담들이 실적에 반영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생명보험사는 재미없습니다. 하지만은 4분기에 하나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 배당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분이익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 자체가 주가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별로 그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컨센 대비 이제 상회할 걸로 생각하는 회사는 이제 현대해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YOY로는 이익들이 감소를 합니다. 이제 지난해 대비 기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쪽은 계절성 감안했을 때 뭐 대부분의 모든 회사가 이제 양호한 수준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생명보험 역시 지금 뭐 29%, 30% 내외의 그 컨센 대비 하회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처분이익들의 부재.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이런 회사들은 뭐 우리 금융지주 지분 매각이익이라던가 이쪽도 대규모 처분이익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기저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모닝 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